네, 안녕하세요. 사색에 빠지다의 강서정입니다. 네, 제가 꽤 오랫동안 너무 혼자 이야기하고 끝내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스몰 토크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의 지인이시자 최근에 신간을 내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원현정 작가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작가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본 네. 것 같아요. 언제 봤죠? 저희? 우리 지난번 책 내고 보셨어요? 아니에요. 부산에서 봤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유튜브를 영상, 보는 거는 영상으로. 맞아. 유튜브를 같이 찍는 건 맞아. 지난번 책 내고 보고 음. 이번에 맞아요. 또 새 책을 음. 내고 또 두 번째 책에서 음. 저희 채널에 와주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었고 이번에 이 책이 나와서 지금 또 다시 저희 네. 채널에 와주셨습니다. 네, 책 무진장 나올 감사합니다. 때마다 소개를 해줘서 네. 제가 무진장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혼자 막 얘기하다가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 완전 노 메이크업에 프리하게 왔거든요. 저 오늘 풀 메이크업. 아유, 완전 풀 헤어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뭐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네. 워낙 젊고 예쁘셔서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네. 일단 오늘 이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여기 이렇게 좀 까마귀와 아름답게 백조처럼 어떻게 옷도 오늘 이렇게 잘 맞춰서 네. 오늘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죠.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어떤 책을 내셨는지 저 원현정이고요. 라이프 코치 겸 작가라고 공식적으로 소개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그냥 프리랜서의 탈을 쓴 백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책 쓰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생 리셋 프로그램이라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몇 번째 책이시죠? 이게 개정판까지 하면 네 번째 책이에요. 네. 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번에 내신 이 신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용이 제목에 딱 다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그것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첫 번째 책과 작년에 나왔던 개정판이 약간 그것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인생을 잘 찾아서 너답게 잘 살아봐 라는 사실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거는 있어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 나답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의 눈치 보다 보면 나답게 못 사는 거니까 일단은 남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나답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그 옆에 이제 나이답게가 아니라 붙은 게 제가 나이를 워낙 조금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할 수 있어. 그게 뭐 40이든 50이든 60이든 다 해당되는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원현정 작가님의 그 전의 책들도 약간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삶에 대한 에너지를 뿜뿜하게 만들어주시고 뭔가 강렬한 동기부여를 해주시거든요. 특히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보고는 표지가 너무 산뜻하고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표지에 신경을 좀 썼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신경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거의 출판사 디자이너분 제가 좀 죄송하게 많이 고쳐라 고생을 좀 시키고 거의 한 달을 출판사와 신경을 해서 신경을 좀 써서 좀 이렇게 책방에 정말 많은 책이 있으니까 그 중에 매달 위에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눈에 띄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목이 딱 가독성이 있게 딱 보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신경을 좀 써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또 이렇게 책방에 가면 책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인증샷을 가끔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민망하게 눈에 띄어요. 맞아요. 확 띄어요. 확 진짜 띄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도 그렇고 표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 썼구나라는 그래서 느낌도 봄에 들었어요. 좀 어울리지 않나요? 네, 뭐 계절감하고도 개나리, 굉장히 진달래 뭐 네. 이렇게 잘 어울려요. 네. 되게 계절감하고도 굉장히 네. 잘 어울려서 이거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떠세요? 예. 아직까지는 근데 잘 나가고 있는데 이세를 이세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한 출간하고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사장님께서 와, 교보에서 이런 물량을 주문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오. 이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예, 인쇄에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3세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그 이상 갈 수 있으면 네, 더 네, 좋죠. 네. 네. 정말 이렇게 표지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처음에 네. 책의 첫 인상이잖아요. 저도 이 책 보고 굉장히 약간 호기심, 설렘 이런 걸 느끼면서 읽었고 제가 이 책을 딱 읽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작가님이랑. 그래서 제가 작가님 순삭하고 읽었습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께서 그게 내 책의 문제야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라기보다 책을 그 전 책도 그랬지만 이것도 제가 말을 하듯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문장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아는 척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쓰려고 글을 좀 심각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아는 척하고 싶은 병이 있는 거니까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쉬워서 네. 그러니까 문장을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빨리 읽는데 근데 이게 글이 쉽다고 해서 내용을 쉽게 쓴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쵸. 예,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뭐 어디까지 써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해서 쓰는 건데 글이 쉽다고 해서 내용까지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책 자체를 뭐 그냥 에세이네,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책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까봐.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번 책에서 좀 아쉬운 점이나 이건 좀 내가 좀 덜 신경 썼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이렇게 미련을 많이 갖지 않는 성격이라서 물론 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요 다음번에 그러면 또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꼭 집어서 얘기하실 건 없다? 네네네. 네, 지금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네. 요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그렇죠, 좋은 다음에 모습. 있으니까.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작가님은 성격이 성격이 원래 그러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요하거나 뭐 괜히 신경 쓰고 이런 거 별로 안 별로 하셔요. 없어요. 네네. 평소에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서도 그러시기 좀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살자는 책에서도 스타일이라서. 그런 성향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쓰실 때 이게 책 속에서 얘기하는 어조, 책 속에 어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작가님 성향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봤을 분이 때. 네. 아까 제가 보고 되게 웃었던 게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요 안에 있는 문장 하나씩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SNS에다가 요즘 이제 가끔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걸 보고 저 모르는 분이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작가님 말이 되게 시원시원하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게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이 책에 그 보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네, 짧은 네, 단상들. 이렇게 이건 네. 뭐라고 한다고요? 목에 짧은 단상처럼 단상이라고 올려놓은 네. 그런 이게 이렇게 것도 있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네, 따로 저는 이제 쓴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처음에 음. 이 섹션이 있길래 이 섹션을 먼저 이렇게 막 훑어보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본문에 있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장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메모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 괜찮은 맞아요. 단락을 하나 이렇게 꺼내서 다시 중복해서 실는데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 주제에 맞춰서 제가 떠오르는 단상을 따로따로 적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다시 넣었어요. 그런 그걸 부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되게 좀 예. 약간 책을 읽으면서 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본문의 내용을 축약했을 수도 있고 의미를 더 담은 문장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읽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에세이는 그러니까 원칙적인 에세이를 쓸 때 원칙적으로 남의 문장 인용하는 게 그렇게 좋은 글쓰기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그냥 이거는 제 말로, 작가님의 말인 네네, 거잖아요. 쓰는 게 좋아서. 하나 있었어요. 경어 스님의 이야기. 있어요. 네, 네, 그거 네, 좋았어요. 네. 근데 그리고 중간에 어떤 다른 책을 인용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한 군데 뭐 그 노인학 전문가본 네네네. 그 책 내용도 있고 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인용한 부분이 있죠. 네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제 작가님과의 인연을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한 3년 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거밖에 안 됐나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오래만에 것 같지 근데? 저도 되게 오래 같은데 왜냐하면 이 책이 전 책이 나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텀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만났었어요. 처음에 처음으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나는 이제 다음에 이런 책을 써보려고 해라고 하시면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이 이제 나온 거니까 3년의 시간 그 정도 됐어요. 지난 거죠. 네. 쓰기 시작한 지. 네. 그래서 그때 얼핏 이런 거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나왔잖아요. 그 처음에 이런 글을 써야겠다, 이런 주제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런 주제를 쓰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냈던 게 여행 에세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에세이를 냈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여행 작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저 여행 작가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다녀서 저도 여행 작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여행 작가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 여행 작가의 이미지를 쇄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럼 다음 책 빨리 내야겠다. 다음에 뭘 쓰지? 하고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그때 가제랑 주제는 50대 도전기였어요. 맞아요.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50대 중반이었거든. 지금 나이를 여쭤봤어요. 슬프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50대 중반이어서 50대 도전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쓰면 되겠다. 이 책 안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노인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노화 방지를 하기에 좋은 그런 방법들이 뭐 글쓰기, 책 읽기 이런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를 몸으로 직접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 당시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뭐 노래하고 뭐 플라멩코도 배우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는 다 하네, 언니는 다 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그러면 그냥 내가 노화 방지를 위해서 50대 노화 방지를 위해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 네. 내가 지금 50대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 갖고 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제가 50의 첫 번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50부터 내가 나이를 공개하셔도 될까요? 좀 공개하셨으면 그 좋겠어요. 후기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본 후기 중에 어떤 이벤트에서 이제 책을 받으셔서 후기를 남기셨는데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작가가 몇 살일까? 몇 살인데 자꾸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몇 살인데 이렇게 나를 자꾸 먹었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 남겼어요. 그 작가가요 내년이면 60이에요. 아셨죠? 놀라우신 친구가 놀랍게 생각하시는 되게 많을 것 내년이면 60이에요. 그래서 이게 50대 중반에 50대 도전기라고 책을 시작했는데 쓰고 나니까 이제 60이 됐어. 이런. 근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진짜. 네. 오늘 화장했다니까요. 제가 이제 만나는 주변의 지인들 중에 꽤 가깝게 그리고 꽤 많은 얘기를 그리고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절대로 나이를 제가 이렇게 느끼지 않는 보통 때 잘 좋아하고 잘 만나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 주로 많이 만나니까 30, 40대 만나다 보면 지금 이제 그 싸게 친구들도 있고 30대 친구들 사실 그 친구들 엄마랑 저랑은 나이가 더 어린 친구들은 그죠. 저희 아들보다 더 어린 친구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대화가 잘 되고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런 태도가 삶에 묻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이번 책에서는 뭔가 항상 좀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었었거든요. 이번 책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지만 뭔가 살짝 좀 마음이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저도 몰랐던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접해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게 그렇게 뭐 힘든 책은 아니고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읽고 나서 아니면 읽다가 울었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그렇게 슬픈 얘기는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각자 자기 서름에 그죠? 나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내 책을 읽다가 또 자기 일들이 생각이 나서 또 뭐 펑펑 울기도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볍게 재미있게 읽다가 뭔가 무거워지는 애잔해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저도 이번 책에서는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에세이를 계속 쓰시고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어디까지 내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책을 통해서 좀 들더라고요. 나름의 어떤 기준도 있을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님의 나름의 어떤 일단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아예 신경 안 쓰고 그걸 신경 쓰면 그걸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는 작가님의 성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내려놓는 연습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다 내려놨고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네요. 여러 가지를 많이 내려놨고 여기 책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자아를 내려놨더니 개인적 자아가 더 발전하더라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처음에 나왔던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원하는 게 많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런 문장으로 처음에 좀 시작을 하거든요. 편안하게 읽다가 그 문장을 딱 맞이하는 순간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제 뭔가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많죠. 안 하면 막 직성이 안 풀리고 그리고 그걸 많이 해봤으면 뭔가 하나를 정해서 거기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런 아직 이제 다 펼쳐놓을 수 있는 젊으시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젊지가 않아서요. 근데 뭔가 이제 쭉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문장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저 스스로 좀 포장을 해보면 너무 이렇게 레벨업을 하다가 살아왔다면 이제 조금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맞아 하면서 이제 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딱 책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또 한 문장이 또 기억이 나는 게 웰 다잉과 웰빙의 이제 단어를 한 문장에 넣으셔가지고 글을 쓰신 게 또 기억이 남아요. 웰빙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하면서 살잖아요. 요즘 특히. 근데 웰 다잉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원한 게 사실인데 이게 같은 문장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웰 다잉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생각하고 내 삶에 가져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웰빙만큼 웰다잉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 그리고 지금 라이프 살롱이라는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좀 연결해서 책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이 길었죠. 네, 책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웰다잉하고 웰빙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웰빙을 잘한다면 죽을 때 사실은 뭐 후회나 미련이 좀 덜하게 맘 편하게 잘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 웰다잉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조금 아둥바둥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우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그게 웰다잉인 거잖아요. 근데 죽음은 맞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상상을 안 해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막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게는 뭐 정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까, 뭐 정말 내 장례식은 어떨까부터 생각해서 뭐 어떻게 유언장을 쓰고 어떻게 죽을까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을 때 그렇게 막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하느라고 아둥바둥하고 이렇게 요즘 뭐 연명치료 거부 미리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끼고 인간답지 않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기가 죽음관이라고 해도 좋고 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미리 생각을 해보고 우아하게 내가 물론 저도 그렇다고 해서 나 정말 잘 살았으니까 잘 뭐 지금 죽어도 괜찮아 라고 그때 가서 언젠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호스피스를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금씩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언제 정말 죽음하기 전제는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갑자기 그런 불의의 사건이 터지더라도 조금 보통 사람들보다는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죽음학이라는 건 되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저는 죽음학을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게 잘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인생 리셋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죽고 싶은지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웰빙이라는 단어 안에 웰다잉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웰빙에 대해서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안에 다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게 활기차게 막 이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웰빙 안에 다행이라는 개념을 좀 넣어서 좀 더 연장선에서 구체화시키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계신 그 라이프 살롱에서 인생 리셋 프로그램은 제가 하고 계신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궁금한데 제가 시간 맞을 5월 달에는 시간 맞을 꼭 때 참여해 보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영상에서도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현정 작가님의 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라고 하는 이 신간 에세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지루하실지 않을지 모르겠고 잘 들어주시고 제 책도 책방에 가시면 이게 4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오보 같은 데 가시면 얘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지적지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방 속에 쏙 넣고 언제든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